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주부터 중소형 제약바이오주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아니 오늘 밀리는 장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 랠리를 펼쳐갔습니다. 우선 유유제약 먼저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CMG 제약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CMG 제약도 3차 목표가가 달성했고요. 네. 티온바이오는 목표가 100원을 남겨놓고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지만 안정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BC월드 제약도 다시 한번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유제약도 제가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의 그 일환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유 헬스케어를 통해서 건기식 대표 업체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업력이 80년이나 된 중견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또 치매 증세 완화제인 타나민도 매출 1위고 그리고 뇌졸중 치료제인 유크리드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연간 성장률,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16,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거의 17,000원 부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 한 11% 정도 수익이 찍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는 18,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13,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혹시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0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15,9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똑같이 1차 목표가 16,800원, 2차 목표가 1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명문제약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어제 다음 거래일에 바로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24% 넘게 급등이 나와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틀 만에 거의 66%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모멘텀 부자 시리즈의 두 번째 종목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도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카모스타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요.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도 약물을 3가지 보유한 기업이고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요. 웬만한 종목들, 코스닥 1,200개 종목 중에 1,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주 강한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제약이 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만 24%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전일 바로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를 9,6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고가가 11,750원이고 지금도 10,000원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가가 11,750원인데요. 11,000원 라인대를 4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익절 라인대는 제가 3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9,6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4차 목표가 11,000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를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JW 생명과학인데요. 한번 리뷰 다시 해볼까요?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4~5% 때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이게 거의 20% 이상 급등이 나와서 이미 목표가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재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달릴까 말까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목표가는 23,000원 말씀드렸었는데 고가가 24,000원까지 확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이 한 25,000원 부근대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JW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차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제 시장의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JW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인수하면서 진단 시약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다만 전일 큰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켜봤다가 다시 매수 타점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재매수 타점이 오면 그때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 또 휴맥스를 들고 와 주셨는데 오늘 바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시장이 밀리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주다가요. 제가 방금 방송국 오기 직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VI까지 들어갔었는데 오늘만 9% 상승이 나왔고요.
전임 말씀드리고 나서 13% 정도 수익이 바로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6,400원 라인대도 강하게 돌파해서 6,500원 부근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대우 ST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가장 이제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바로 오늘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13% 수익을 찍혀서 다시 한번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6,18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가선 부근대 정도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정도 부근에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6,4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7,1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익절가 6,000원 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에 힘이 굉장히 느껴져요. 네. 오늘 종목들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어떤 섹터를 열어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뭐죠? 네, 이 섹터는 아마 달릴까 말까 하면서 처음 가져온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 블루 섹터입니다. 오, 코로나 블루 섹터 오늘 처음 만나보는 섹터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블루 섹터,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코로나 블루가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조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좀 무기력증도 심해지고 있고 네. 또 코로나가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또 집안에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블루 그리고 또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코로나 블루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또 이제 밤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 우리가 햇볕을 쬐일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철에 또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 첫 번째로 들고 오시는 섹터인 만큼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제 명문제약처럼 모멘텀 부자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또 세 번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국제약품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국제약품. 네. 이 또한 중소형 제약바이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제약품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19% 현재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8.57%까지 상승하고 있네요. 11,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멘텀 짚어주시죠. 네, 국제약품이 이제 모멘텀 부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국내 제약사 중 1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찍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의 상당 부분 50% 가까이가 항생제 항생제 약품으로 매출이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항생제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19가 이제 확진됐을 때 항생제로 치료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항생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 매출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고 또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첫 번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우울증 치료제, 제가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우울증 치료제인 트립티코정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심리적인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계속해서 확산됐을 때 오히려 지금 국제약품의 트립티코정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노인복지용품 매출 비중도 거의 10% 됩니다. 항생제가 한 5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노인복지 매출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전동 침대 그리고 이제 노인 복지 상품 그리고 휠체어, 욕창
예방 방석, 의료기기, 혈당 측정기 여러 가지 이제 노인 복지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어떤 결막염이라든지 뭐 당뇨병, 콜레스테롤, 그리고 뇌혈관, 우울증 치료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약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고령화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국제 약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돼서 이 부분이 두 번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 그리고 또 언택트 시대의 재택근무라든지 모바일하고 또 컴퓨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눈 건조증, 안구 건조증 사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저만의 생산 라인을 올해 구축을 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눈 점화액 시장에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KF94 마스크도 판매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10억 운영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덱사메타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국제 PMP 그리고 이에브리온 화장품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그에 따라서 화장품 그리고 원료 의약품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인 스스력을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까지도 계속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의 명문제약이 될 것이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국제약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고령화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의 정책 수혜도 받을 수 있어서 왜 모멘텀 부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5, 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대를 이제 9,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종가상 9,8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10,000원이나 한 11,100원 부근대에서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1차 목표가는 12,100원,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인 12,1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3,300원 라인대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섹터에서 국제약품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네, 지금 뭐 애플에서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섹터에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 오늘 이 섹터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늘은 둘 다 달리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뭐 생각보다요. 오늘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가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뭐 자율주행의 애플에 대한 호재 외에도요. 어떤 뭐 테슬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차를 뭐 또 내년 안에 또 내놓겠다라고 밝혔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는 미래차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자율주행 섹터가 시장 대비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뭐 오늘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데 우리가 꾸준히 자율주행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꾸준히 지켜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 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비디오 IP 부분에서 절대 강자인 칩스앤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전에 들고 와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장주로 볼까요? 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비디오 IP 부분에선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52% 상승 중에 있고요. 12,40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칩스앤미디어는요.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IP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디오 IP는 어떤 영상을 녹화하고 재생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제조사 팹리스 업체에 비디오 반도체 IP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 뭐 드론, 또 AR, VR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제가 칩스앤미디어를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도 자동차 임포테이션의 매출 비중이 40.1%를 차지하고
있고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36.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장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칩센 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들고 와주신 칩센 미디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참 궁금해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꼭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고 종목들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11,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종가상 당연히 11,0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11,5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13,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돌파하면은 13,000원 부근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2차 목표가인 15,000원 라인대까지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분할 매수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더 많은 이야기 오늘도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달릴까 말까해서 소개해드렸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이 오늘 시장에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BC월드 제약, 면문제약, 유유제약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구드 사이트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2034로 문자도 보내셔서 친구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